신의 꿈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상에서 이승으로 이제 내려올 때 8신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8신이 어떤 신이 내려왔나 하는 것은 그 여길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그 건명에, 건이란 건 하늘 건자니까 남자를 얘기했어요. 남명이죠. 그러니까 양력 1959년 10월 29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승으로 왔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다면 이걸 풀어가지고서 어떤 신들인가를 찾아가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59년에 해당되는 만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세력을 가져왔어요. 그때 이제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10월 29일이 있는 만세력을 찾아서 그것만 밑에 이렇게 작성해 놨죠. 그래서 59년은 기해년이니까 기해년에 해당되는 만세력 중에서 10월 29일이 있는 양력으로 그 만세력표를 가져와서 여기다 정리해 놨어요. 그렇다면 29일이 갑신으로 돼 있죠. 요 일진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 일주가 되는 거죠. 일주 중에서 그 앞에 있는 간이, 요 갑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인공, 즉 왕이 되겠어요. 이 왕의 주위에 7개의 신이 있게 되죠. 그 신들은 왕을 잘 모셔가지고 이승에서 생활을 잘 해서 다시 천상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같이 내려보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갑신이 일주가 됐고, 그 다음에 맨 우측에 있는 요 갑술이, 요것은 이제 월주가 되겠어요. 여기다 갑술, 월주 썼죠. 그 다음에 연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기해년이니까 기해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시주인데, 시주는 시주 찾는 표가 있어요. 그 찾는 표에서 보면은 여기에 갑이니까, 갑이 왕이기 때문에 갑에 해당되는 그 시주 찾는 표, 시주를 쭉 정리해 놨어요, 같이. 그럴 때 요 갑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진실을 갖느냐 하면 요 진시가 기준이 되는데, 어떤 진실을 갖냐면은 갑하고 기가 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갑기는 합. 여기도 나와 있네요. 갑하고 기가 있죠. 이 갑기합은 토라고 하는데, 그 토가 바로 진시의 간이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진시의 간은 무가 된다. 토가 무니까 무진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이 일간일 때도 무진시가 될 거고, 기가 일간이 됐을 때도 무진시가 되는 거예요. 진시만 알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열거하면 되기 때문에 진시를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리한 쪽에서 보니까 10시라고 했죠. 밤 9시에서 10시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시가 기준시니까 이 시는 2시간마다 그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시가 바로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을해, 요것이 이제 바로 그 시주가 되겠죠. 그래서 시주에다 을해를 썼다. 이렇게 해서 7신이 다 정리가 됐죠. 그럴 때 이제 이 신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한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월령이라고 하는데, 월지죠. 그러니까 월지에 있는 요 술이라는 요 신이 힘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 왕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느냐를 볼 때는 바로 요 월령에 있는 그 신이 어떤 신인가를 보면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왕을 잘 이끌고 가는 그 신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 신은 뭐냐면 여기서 편제라고 얘기하는데, 편제라는 것은 사업적인 그 소질을 가진 그런 신을 얘기할 때 편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내려와 있는 요 왕이 좀 약한지 강한지, 신약인지 신강인지 이걸 한번 알아보죠. 지금 여기 왕은 그 갑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양목이죠. 그러니까 양목일 때는 반드시 신강해야 좋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갑목에서 이 양목이라는 것은 그
나무가 위로 높이 올라가는 나무에 해당되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하면은 바람이 불면 넘어질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강한 모양을 나타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인지 신강인지 찾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방법은 이제 수치로 해가지고서 신강인지 신약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대개 이제 여기 앞에 비겁이나 인성일 때에는 본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플러스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은 본신을 약하게 하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로 정리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이 원령이 가장 큰 수치로 나타나죠. 이같이. 그래서 이 원령에 있는 그 신이 아주 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령이 이 사주 구성을 되게 지배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 숫자를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본신이 갑인데 갑에 대한 본신은 플러스 100을 줬어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해일 때 기에서 기는 토고 해는 수가 되죠. 그러니까 토수가 되니까 요 수에 있는 것이 극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극당하는 거를 그 숫자의 힘의 반 정도가 극당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원래 편인이 50인데 연에 있을 때, 근데 반쯤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25를 한 거예요, 같이. 그 다음 이제 갑술에서도, 요게 술자인데 이렇게 됐네요. 갑술에서도 목국토하니까 이것이 이제 그 술이 편제인데 마이너스 250인데 극을 받으니까 이거의 반만큼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125를 해줬고, 여기 이제 을해에서는 수생 목했을 때 요 목이 수의 생을 받으니까 이때 또한 반 정도 생 받는다고 생각해서 150의 반 정도 75를 더 더해줬죠.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225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신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와 있는 이 왕은 신강사주에 해당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령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원령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원령이 이렇게 비겁이나 인성으로 되어 있을 때는 신강사주가 되기가 쉽고, 원령이 이렇게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을 할 때는 신약되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산한 것과 같이 원령이 편재, 재로 되어 있는데도 결국에는 신강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봤어요. 대개 이 구성을 꽃나무에 비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간에 해당되는 것을 꽃이라고 한다면은 요 지지에 해당되는 것은 줄기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장간이라고 해서 그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지에 해당되는 것이 간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뿌리라고 보면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꽃이 있고, 즉 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꽃이 무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주 판단을 할 때는 여기는 원령에 있는 그 신과 그 다음에 꽃으로 나타난 신이 무언가를 꼭 판단해 가야 돼요. 여기서. 자, 그럴 때 보니까 여기 간목인데, 간목이 일간인데 이것도 간목이 되죠. 이것도 을목이죠. 이건 다 목이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꽃으로서 역할은 안 되겠죠. 여기 이제 기는 정제인데 목토에서 이 정제가 꽃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정제가 꽃이라는 것은, 정제라는 것은 살림하는 것처럼 재물을 모으는 것을 정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제가 됐을 때는 대개 직장 생활하는 쪽에서 가장 두각을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만일에 편제가 여기 꽃으로 나타냈다면 그때는 사업적으로 능력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요게 이제 정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주로 사업보다는 일반 직장 생활 쪽에서 더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볼 것이 이 갑하고 기는 합을 하게 되는데 갑이라는 것은 그 본신이 갑일 때 요 본신 갑에 대해서 기는 정제가 되기 때문에 본신에 대해서 정제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목이 기하고 합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부부 결합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갑목이 여기 있는데 또 갑목이 또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자기의 부인과 결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앞에 또 갑목이 있어서 이 갑목이 오 기하고 합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난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게 뭘 얘기하냐면 이 본신 왕하고 이 배우자 되는 사람하고는 이게 떨어져 있게 되죠. 이 사람이 합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했어도 같이 사는 같이 동거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계속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동안은 이렇게 떨어져 사는 율이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요 수를 갖다 잡기라고 그러죠. 잡기라는 그 말은 뭐냐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나눠져 있게 되죠. 토가. 그래서 그것을 잡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술 속엔 뭐가 들었냐면 신과 정과 무가 들었죠. 그래서 요걸 따져보니까 신은 요것은 금공모가니까 관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무라는 건 토니까 목토하니까 재가 되죠. 즉, 요 술 속에는 관과 재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재물과 벼슬이 들어있다. 그럼 이 재물과 벼슬이 땅 속에 있으니까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은 땅이 열려야 되겠죠. 그 땅이 열리는 것은 요 술이 형충파해를 만나게 되면은 이 땅이 열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형충파해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한 것이 충이기 때문에 충될 때 이 땅이 열려서 그 속에 있는 재물과 벼슬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연운에서 이 술이 충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대운에서 충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대운에서 찾아보니까 대운에 지인이 여기 있네요. 지인하고 술은 충이 된다. 지인술 충이다. 그러니까 요 지인이 되는 대운이 왔을 때에는 이 충에 의해서 이 속에 있던 재물하고 요 벼슬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기가 투출되어 있는데 기라는 게 토니까 여기에 무가 있죠. 그게 재물이죠. 재물이 나타났다는 거를 얘기해 준 거니까 이 벼슬보다는 재물이 더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즉,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갑신에 해당되는 것을 좌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갑신이 좌살인데 이 좌살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같이 보도록 하죠. 이제 좌살을 이렇게 이제 열거했어요. 갑신, 을류, 정축, 무인, 기묘, 신미, 계미, 일생일 때 좌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제 다 보면 이게 금공목 그죠? 금공목에서 다 편관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게 편관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정축인데 화생 토죠 이것은. 그래서 정축일 때도 좌살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무인이죠 이것은. 목국토가 될 것이고, 요것도 목국토가 될 것이고, 요것은 이제 신미죠. 그다음에 계미 요건 토국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를 좌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살이라는 것은 일주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7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되게 성격이 좀 급하고 그 다음에 영리하고 마음 씀씀이가 좀 교묘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대운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7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에 따라서 그 해마다 오는 거죠.
연에 따라서 이민년이면 이민년에 해당되는 또 신이 있죠. 6개월은 임이 작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인이 작용하고, 또 대운에서 오는 것은 이제 10년마다 바뀌어져 오는 것을 대운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도 역시 앞쪽에 있는 것이 이제 5년이라면 뒤쪽에 있는 것이 또 5년을 이렇게 담당하게 되고, 이렇게 신이 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운에 오는 신을 찾는 방법을 생각하죠. 대운이 오는 것은 순행으로 올 수도 있고 역행으로도 올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건명이니까 남자죠. 남자일 때 이 연이 양이면은 순행이 되고 음이면은 역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음이죠. 기라는 것은 음을 얘기한 거니까 무하고 기가 있죠. 그래서 무는 양이고 기는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이 왔으니까, 남명일 때 음이 왔으니까 역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행이라는 건 거꾸로 세라 그런 얘기니까, 여기 이제 태어난 날이 29일이었죠. 29일에 일진이 갑신이니까 갑신부터 역으로 거꾸로 세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달 초까지. 그래서 요게 갑신을 1로 삼아서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세가니까 21일이 됐어요. 그래서 21일을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때 3으로 나누어서 몫이 나오는데 그 몫을 쓰면 돼. 이제 3, 7, 21이니까 7이 바로 7일자로 끝나는 것마다 10년 단위로 대운이 오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7, 17, 27, 37, 47, 57, 67, 77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 오는 것은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간지가 오게 정리하면 되느냐면 월을 기준해서 간지를 정리하면 돼요. 그때 간지를 정리할 때 이 월을 기준해서 월 다음에 역순으로 왔죠. 지금 역행 대운을 썼기 때문에 이 간지가 오는 것도 월을 기준해서 역행 방향으로 역순으로 거꾸로 이렇게 간지를 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천이 뭐가 있어요? 개가의 갑전이죠. 그러니까 갑전이 개니까 개가 온 거, 이렇게 술전에도 유가 되죠. 유술이니까. 그래서 유가 온 거예요. 개유 이렇게 거꾸로 쭉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대운 간지를 찾는 방법에 해당되겠어요. 그때 이제 지금 여기 64세니까 한 여기쯤 되겠네요. 지인 쪽에 대운 쪽이 되겠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64세일 때 지인이다. 그렇다면 요 지인이 요 앞에 있는 무하고 어떤 관계인가도 살펴봐야 돼. 이것은 같은 관계니까, 비견이로 같은 관계니까 뭐 큰 작용은 없겠어요. 서로 간에. 근데 이런 경우는 보면은 이게 목생화니까 요게 나무가 불을 도와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이 더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요 지지에 있는 묘에 의해서 생을 받으니까 불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작용할 때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이 암록은 조상의 도움을 받아서 좋게 된다, 대개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문창이라는 것은 글재주가 좋다, 학식이 풍부하다 이런 의미를 내겠고, 원성이란 건 그 성의 담장을 얘기했어요. 원성. 천관지축이라는 것은 그 명진 사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널리 사방으로 날리게 된다 그런 의미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홍념이라는 것은 용모가 아름답고 교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가라는 건 이제 호랍이나 그 과부사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자영은 이제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 형하는 거. 요거 해는 자영에 해당돼요. 두 개가. 이 사주는 그래서 기가 투출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 높은 벼슬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갑하고 기가 자기가 합을 못하고 미리 합을 한 것이 있어서 좀 떨어져 사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다고, 그런 게 좀 특징적이고 대체로 좋은 그 구성을 갖고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